어둠이 깔린 멕시코의 새벽 5시. 텅 빈 고속도로 위로 한 대의 차량이 조용히 미끄러져 나갑니다. 운전석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스티어링 휠이 저절로 돌아가고 브레이크 페달이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차량 내부 대시보드에는 AI6라는 글자가 파란 불빛으로 깜빡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테슬라의 차세대 자율주행 택시 사이버캡입니다. 그런데 이 차량을 움직이는 핵심 기술, 바로 AI6 인공지능 칩이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아시나요?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닙니다. 놀랍게도 그 출발점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2025년 8월 전 세계 기술 업계를 뒤흔든 165억 달러, 하나로 22조 원 규모의 메가딜이 성사되었습니다. 테슬라와 삼성전자 간의 역사적 협약. 이 거래는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서 글로벌 반도체 패권 지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은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성과 뒤에는 한 명의 멕시코 엔지니어가 겪어야 했던 치열한 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국가 간 정치적 갈등, 기술 패권 경쟁, 그리고 개인의 신념이 충돌하는 복잡한 상황 속에서 말입니다. 그가 직접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바로 그 라파엘 코르도바입니다. 테슬라 멕시코 공장에서 품질관리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북부 작은 도시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자동차 업계에서 20년 넘게 일해왔습니다. 제가 꿈꾸는 것은 단순합니다. 16살 아들에게 안정된 미래를 물려주는 것이죠. 2025년 7월 15일 오전 9시, 평소와 같이 출근했던 그날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공장 정문을 지나 메인 컨트롤룸으로 향하는 길,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평소에는 활기찬 대화 소리가 들려오던 복도가 유난히 조용했거든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컨트롤룸 문을 여는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거대한 모니터 스크린들이 온통 빨간색 경고등으로 가득 차 있었고 각종 데이터와 그래프들이 불안정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동료 엔지니어들은 모두 긴장한 얼굴로 키보드를 두드리거나 전화 통화에 매달려 있었죠. 제 직속 상사인 마리아 로드리게스 팀장이 저를 발견하고는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지금까지 본 적 없던 심각한 표정이 역력했어요. 라파엘, 큰일이야. 완전 자율주행 모드 테스트에서 심각한 오류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새로운 AI6 칩을 탑재한 시제품 차량들이 도로 곡선관에서 판단 지연을 보이고 있다. 이대로라면 다음 주로 예정된 글로벌 시제품 발표회가 위험할 수도 있어. 저는 즉시 상황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3일간의 테스트 데이터를 하나씩 점검해보니 문제의 심각성이 점점 드러났습니다. AI6 칩을 탑재한 12대의 테스트 차량 모두가 특정 조건에서 동일한 오작동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특히 시속 60km 이상으로 달리다가 급격한 커브길을 만났을 때 차량이 2~3초간 판단을 멈추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더 자세히 분석해보니 이것은 단순한 소프트웨어 버그가 아니었습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간의 복잡한 호환성 문제였죠. AI6 칩의 신경망 처리 속도와 차량 제어 시스템의 반응 속도 사이에 미묘한 타이밍 차이가 발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고도의 기술적 이슈는 저희 멕시코 현지 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오전 11시쯤 상황은 더욱 급박해졌습니다. 캘리포니아 테슬라 본사에서 긴급 상황 보고서 제출 요구가 들어왔거든요. 머스크 CEO가 직접 상황을 점검하겠다는 메시지도 함께 전달되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엄청난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프로젝트에서 멕시코 공장이 발목을 잡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점심시간에도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죠. 저는 동료 엔지니어인 카를로스 멘데스와 함께 AI6 칩의 기술 사양서를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칩의 설계 사양이 기존 테슬라 차량의 제어 시스템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복합적이라는 점이었어요. 오후 1시,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한 저는 팀장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AI6 칩을 설계한 원천 기술팀과 직접 소통해야 합니다. 본사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삼성전자 개발팀에게도 연락을 취해야 해요. 팀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황이 워낙 심각했기 때문이죠. 오후 2시 역사적인 화상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멕시코 공장, 캘리포니아 테슬라 본사, 그리고 한국 삼성전자 수원 연구소가 동시에 연결된 삼국 간 긴급회의였죠. 스크린에 나타난 얼굴은 다름 아닌 일론 머스크 CEO였습니다. 그의 뒤로는 테슬라 본사의 핵심 엔지니어들이 앉아 있었고, 또 다른 화면에는 한국 시간으로 새벽 4시임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임원들과 엔지니어들이 참석해 있었습니다. 머스크는 특유의 직설적인 어조로 말했습니다. 현재 상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지금 미래를 걸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의존해야 할 진정한 파트너가 누구인지 분명히 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삼성전자가 그 답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순간 저는 이것이 단순한 기술적 문제 해결을 넘어선 훨씬 더 큰 변화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화면 속 한국 엔지니어들의 진지한 표정을 보면서 국경을 초월한 기술 협력의 현장에 제가 직접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아들과 저녁을 먹으면서도 머릿속에서는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2025년 초부터 시작된 테슬라의 차세대 AI 칩 공급업체 선정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떠올려 보았습니다. 매 순간이 역사의 분기점이었고, 우리가 내린 결정들이 앞으로의 10년을 좌우할 것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이 어깨를 짓눌렀던 그 시절을 말이죠. 당시 테슬라는 완전 자율주행과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사업의 핵심이 될 AI6 칩을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파운드리 업체들과 치열한 협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 칩은 단순한 반도체가 아니었습니다. 테슬라의 미래 비전을 실현할 두뇌 그 자체였죠. 실시간으로 수백만 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처리하고 인간보다 빠르고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 신경망의 핵심이었습니다. 가장 유력한 후보는 두 곳이었습니다. 대만의 TSMC와 한국의 삼성전자. 두 회사 모두 각각의 장점과 전략을 가지고 있었고, 테슬라 내부에서도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습니다. 매주 열리는 전략회의마다 각 진영의 논리가 첨예하게 부딪혔죠. TSMC는 이미 애플의 A 시리즈 칩과 엔비디아의 GPU를 생산하며 2나노 공정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의 54%를 장악하고 있는 절대 강자였죠. 그들의 제안서는 두꺼웠습니다. 지난 30년간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 99.9%에 달하는 수율, 그리고 월 15만 장의 웨이퍼 생산 능력을 자랑했습니다. 실제로 테슬라 내부에서도 많은 임원들이 TSMC를 선호하고 있었습니다. CTO인 드류 바글리노를 비롯해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팀의 80% 이상이 검증된 기술력과 대량 생산 경험을 이유로 TSMC에 표를 던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팀장인 애슈크 엘룰루드는 새로운 기술을 실험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며 강하게 TSMC를 밀었죠. TSMC의 마크 리우 회장이 직접 텍사스 오스틴의 테슬라 본사를 방문했던 2025년 3월의 프레젠테이션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홀로그램을 이용한 3D 시뮬레이션으로 칩 제조 과정을 보여주며 우리는 실패를 모르는 회사입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했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완전히 다른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GAA 기반 2나노 공정 기술이었습니다. 이 기술의 핵심 스펙을 보면 기존 핀팻 대비 성능이 12% 향상되고 전력 소모는 25% 절감되며 칩 면적은 8% 축소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AI 연산에 최적화된 신경망 처리 유닛 설계와 실시간 데이터 처리에 특화된 메모리 구조는 자율주행과 로봇 제어에 혁신적인 성능 향상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삼성의 제안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 맞춤형 설계 서비스였습니다. 테슬라의 특수한 요구사항에 맞춰 칩 아키텍처를 완전히 새로 설계하겠다는 것이었죠. 기존의 범용 칩이 아닌 테슬라만을 위한 전용 AI 프로세서를 만들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더 중요했던 것은 삼성의 단계적 생산 전략이었습니다. 한국 평택과 화성 공장에서 초기 시제품 생산을 시작해
안정성을 완전히 입증한 후 미국 텍사스 테일러 공장에서 본격적인 양산 체제에 들어가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이는 테슬라에게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최신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매력적인 옵션이었습니다. 삼성전자 DS 부문 사장이었던 경계현 사장이 일론 머스크에게 직접 제시한 로드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평택에서 월 5,000장 규모의 파일럿 생산, 2026년 상반기 화성에서 월 2만 장으로 확대, 그리고 2026년 하반기부터 텍사스에서 월 10만 장의 본격적인 양산체제 구축. 특히 텍사스 공장은 테슬라 기가팩토리와 단 50km 거리에 위치해 완벽한 저스트인타임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2025년 5월 15일 드디어 결정의 순간이 왔습니다.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테슬라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이 떨어진 것이죠. 저는 그날 새벽 3시까지 각종 시뮬레이션 데이터와 리스크 분석 자료를 검토했던 기억이 납니다. 로비나 데놀름 이사회 의장의 진행으로 열린 특별이사회에서 투표 결과는 9대2였습니다. 165억 달러, 하나로 약 22조 원 규모의 메가딜이 삼성전자와 성사되었습니다. 머스크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이 금액이 최소 보장일 뿐이라고, 앞으로 협력 범위가 확대되면 계약 규모도 더욱 커질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단순한 칩 공급 계약이 아닙니다. 인류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파트너십의 시작입니다. 라는 그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저는 그 발표를 보면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20년 넘게 자동차 업계에서 일해오면서 이렇게 역사적인 순간을 직접 경험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미시간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GM에서 첫 커리어를 시작했던 2003년, 그때만 해도 전기차는 먼 미래의 이야기였습니다. 하이브리드 프리우스조차 여전히 실험적인 기술로 여겨지던 시절이었죠. 특히 아시아의 한 나라가 미국의 대표적인 기술 기업과 손잡고 미래를 만들어간다는 사실이 감격스러웠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70여 년 만에 이룬 기술적 성취, 그리고 이제는 미국 기업이 한국 기업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파트너로 선택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날 밤 아내와 통화하며 이 모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녀는 당신이 역사를 만들고 있는 거네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정말로 제가 단순한 회사원이 아닌 인류 문명의 새로운 장을 여는 일의 일부가 되었다는 실감이 들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실행이었습니다. 22조 원의 약속을 현실로 만드는 것, 그리고 삼성과 테슬라가 함께 꿈꾸는 미래를 실현하는 것. 그 거대한 여정의 첫걸음이 바로 내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계약 발표 직후부터 여러 방면에서 거센 반발과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고요한 호수에 돌을 던진 듯 파장은 점점 커져 미국 전역으로, 그리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가장 먼저 문제를 제기한 곳은 미국 정치권이었습니다. 특히 공화당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텍사스주 출신 톰 해리슨 상원 의원은 CNN과의 독점 인터뷰에서 미국 기업이 핵심 기술을 외국에 의존하는 것은 국가 안보상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반도체 패권을 되찾기 위해 칩스 액트에 5,280억 달러를 투입했는데 테슬라가 그 노력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그의 발언은 워싱턴 정가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플로리다주 출신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도 트위터에 미국의 기술 독립성을 포기하는 것은 중국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꼴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는 특히 한국이 여전히 중국과 긴밀한 경제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기술 유출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의원들은 테슬라의 연방정부 보조금 지급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또한 인텔과 마이크론 같은 미국 반도체 기업들도 업계단체를 통해 강력한 로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인텔의 팻 겔싱어 CEO는 산업계 간담회에서 미국이 TSMC와 삼성에 의존하는 것은 1970년대 석유 위기와 같은 전략적 실수라며 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아 자국 내 생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그는 미국 내 파운드리 투자가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의회에 압력을 가했습니다. 테슬라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특히 공급망 관리팀에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일부 임원들은 중국의 저가 공세를 걱정했습니다.
중국 SMIC가 7나노 공정에서 예상보다 빠른 기술 발전을 보이고 있어 2027년경에는 삼성보다 30% 저렴한 가격으로 비슷한 성능의 칩을 공급할 수 있다는 시장 분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공급망 담당 부사장인 케빈 오브라이언은 우리가 삼성에 올인하는 동안 중국이 따라잡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강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성도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2022년 상하이 록다운 당시 테슬라가 겪었던 생산 중단 사태가 모든 임원들의 뇌리에 생생했습니다. 당시 3주간 상하이 기가팩토리가 완전 가동 중단되면서 전 세계 테슬라 공급망이 마비되었고 2분기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18% 급감했던 악몽 같은 기억이었죠. 만약 한반도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한다면, 북한의 도발이나 중국의 압박이 있다면 이런 시나리오들이 경영진 회의에서 연일 논의되었습니다. 저희 멕시코 몬테레이 공장 직원들에게는 또 다른 현실적인 불안이 있었습니다. 향후 생산 거점이 미국 텍사스로 이전되면 멕시코 공장의 역할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였습니다. 전체 직원 3,200명 중 상당수가 대규모 정리해고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었죠. 공장 내 휴게실에서는 연일 이런 대화들이 오갔습니다. 텍사스에서 모든 걸 다 만들면 우리는 뭘 하지? 가족들 먹여 살릴 길이 막막하다 같은 절망적인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특히 제 직속 부하이자 10년 넘게 함께 일해온 동료인 카를로스 멘데스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는 멕시코 국립자치대학교에서 전자공학 박사학위를 받은 뛰어난 엔지니어였지만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미겔, 솔직히 말해봐. 왜 굳이 한국이어야 하는 거야? 미국도 충분히 잘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는 거지? 라고 저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배신감마저 서려 있었습니다. 상황이 더욱 심각해진 것은 노조가 개입하면서부터였습니다. 멕시코 전국 자동차 노동조합 몬테레이 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테슬라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인해 멕시코 노동자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과격한 노조원들은 공장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며 우리도 삼성과 직접 계약하자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노조 위원장인 루이스 가르시아는 본사에 정식 항의서를 제출하겠다고 선언했고 필요하다면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언론들도 이 사안을 연일 대서특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테슬라의 선택, 미국 반도체 르네상스의 찬물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비판적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반면 파이낸셜 타임즈는 삼성 테슬라 동맹, 글로벌 기술 지형 변화의 신호탄이라며 보다 중립적인 시각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미국 언론들은 회의적이거나 부정적인 논조를 보였고 이는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라디오에서 나오는 뉴스, 동료들의 걱정 섞인 시선, 그리고 가족들의 불안한 표정까지 모든 것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저는 정치가도 아니고 경영진도 아닌 그저 기술을 사랑하는 엔지니어였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단순했어요. 최고의 기술로 최고의 제품을 만들고 그 결과로 제 아들 디에고에게 더 나은 미래를 물려주는 것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국가 간 이해관계와 정치적 셈법, 그리고 각종 기득권이 얽힌 복잡한 게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에서 아내 카르멘과 함께 저녁 뉴스를 보고 있는데 폭스뉴스의 한 정치평론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테슬라의 이번 결정은 미국 기술 패권에 치명적 타격을 줄 것이다. 이는 단순한 비즈니스 결정이 아니라 국가적 배신 행위에 가깝다. 그 순간 저는 리모컨을 꽉 쥐며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이건 국적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의 문제라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정치적 논리가 아니라 완벽한 기술이라고 TV를 향해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내린 결정이 옳았을까?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우려하는 대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른 것일까? 22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과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걸린 이 거대한 도박에서 저 같은 평범한 엔지니어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막막함이 밀려왔습니다. 2025년 7월 28일 오전 11시, 평범했던 하루가 갑자기 역사적인 하루로 바뀌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멕시코 몬테레이 공장의 생산 라인을 점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스마트폰이 연달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테슬라 본사에서 긴급 공지가 전 직원에게 동시 발송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목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AI6 프로젝트 중요 발표, 전 직원 필독이라고 적혀 있었죠. 공지를 열어보는 순간 저는 손에 들고 있던 태블릿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공지 내용을 읽어보니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삼성전자와 165억 달러, 한화로 약 22조 7,648억 원 규모의 파운드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5년 7월 24일부터 2033년 12월 31일까지 무려 8년 5개월에 걸친 장기 계약이었죠. 더 놀라운 것은 머스크가 직접 서명한 메모가 첨부되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머스크의 메모는 평소 그의 스타일답게 간결하면서도 강렬했습니다. 팀 테슬라, 오늘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연다. 삼성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만들어낼 AI6 칩은 단순한 반도체가 아니다. 이는 완전 자율주행의 뇌이자 휴머노이드 로봇의 영혼이 될 것이다. 삼성의 새로운 대규모 텍사스 공장이 테슬라의 차세대 AI6 칩 생산을 전담하게 될 것이며 앞으로 6개월 후 세상은 우리가 만든 기술의 힘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미래는 바로 지금 시작된다. 일론. 공장 내 분위기는 순식간에 달아졌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수군거리던 동료들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카를로스 멘데스도 제게 달려와 미겔, 이게 정말인가? 우리가 정말 역사를 만들고 있는 건가? 라고 흥분해서 물어봤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며칠 전까지 있던 의구심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죠. 오후가 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제가 점심을 먹고 있는 사이에 휴대폰에는 각종 뉴스 알림이 쉴 새 없이 울려댔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한국 증시에서 6.8% 상승하며 투자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동시에 테슬라 주가도 나스닥에서 급등하며 거래량이 평소의 3배로 폭증했습니다. 언론의 반응도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로이터, 블룸버그, 파이낸셜 타임즈 등 주요 경제지들이 일제히 일면 톱뉴스로 이 소식을 다뤘습니다. 번스타인은 투자자 보고서를 통해 테슬라와의 165억 달러 계약은 삼성 파운드리의 연간 매출을 최대 25억 달러까지 올려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CNBC와 인베스팅닷컴 등 경제 매체들도 잇따라 특집 보도를 내보내며 이번 계약의 파급력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이 뉴스를 본 순간 저는 상황의 전환점을 직감했습니다. 지난 몇 달간 겪었던 정치적 갈등과 내부 반발들이 이제 의미 없는 소음이 될 것 같았습니다. 기술과 성과가 모든 논란을 잠재울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마치 어두운 터널을 지나 밝은 햇살을 마주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반전은 그 다음날 아침에 찾아왔습니다. 7월 29일 오전 각종 업계 전문지들에서 독점 보도한 기사들이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삼성전자가 차세대 GAA 기반 이나노 공정을 통해 AI6의 첫 시제품 생산에 돌입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사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차세대 GAA 기반 이나노 공정은 이전 세대 기술에 비해 성능은 12% 높고 소비 전력은 25% 적으며 칩 면적은 8% 작다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부분은 삼성전자가 이미 공정 설계 키트를 완성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통상 새로운 공정 기술은 상용화까지 몇 년이 걸리는데 삼성은 벌써 준비를 마쳤다는 것이었죠. 업계의 주목을 받은 것은 생산 일정이었습니다. 2025년 하반기 한국에서 시제품 검증을 시작해 이르면 2026년 초 양산에 들어갈 전망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후 대량 생산은 삼성전자가 약 37조 원을 투자하는 텍사스 테일러 공장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하며 양산 설비 투자는 올해 안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머스크 CEO는 삼성전자와 165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소개한 SNS 글에 답글을 달며 그것보다는 더 클 것이라고 밝혔다는 것이었습니다. 업계에서는 테슬라가 2026년 말 출시할 자체 AI 반도체 도조3 제작에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런 연쇄적인 반응들을 보며 업계 전문가들은 놀라운 분석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번스타인은 세계는 TSMC가 아닌 다른 확실한 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을 필요로 한다.
이 자리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곳이 인텔이 아니라 바로 삼성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동안 TSMC 독주 체제로 여겨졌던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 진정한 경쟁자가 나타났다는 것이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이번 파트너십이 삼성전자의 시장 가치에 최대 500억 달러를 더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한화로 약 69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투자은행들은 앞다투어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등급을 상향 조정했고 반도체 섹터 전체에 대한 전망도 밝게 내다봤습니다. 미국 정치권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테슬라, 삼성 계약을 강하게 비판했던 일부 의원들도 만약 이 기술이 정말 우수하다면 미국도 전략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한 발 물러선 입장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는 연간 수조 원의 적자를 기록, DS 부문 실적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습니다만 삼성전자는 테슬라와 맺은 초대형 계약을 통해 이 같은 우려를 불식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계약을 삼성 파운드리의 부활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소식들을 보면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하고 있는 이 순간이 단순한 기업 간 계약을 넘어서 기술사의 한 획을 그을 만한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지난 몇 달간의 혼란과 갈등이 결국 더 큰 성과를 위한 진통이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 디에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가 정말 멋진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그의 말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단순한 반도체가 아니라 아이들이 살아갈 더 나은 미래였던 것입니다. AI6 칩은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을 넘어 사이버캡, 옵티머스, AI 훈련용 슈퍼컴퓨터까지 아우르는 완전 자율 이동 전략 전체의 핵심 부품이 될 것이었으니까요. 2025년 7월 30일 오전 10시 테슬라 본사와 각 지역 사무소를 연결하는 글로벌 화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미팅은 그 어느 때보다도 특별했습니다. 머스크가 직접 주재하고 한국 삼성전자의 주요 임원들과 함께 방금 발표된 22조 원 규모의 역사적 계약에 대한 향후 협력 계획을 상세히 논의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저희 멕시코 지역 사무소에서도 주요 엔지니어들이 대형 스크린 앞에 모여 앉았습니다. 비록 멕시코 기가팩토리 건설 계획이 미국 대선 이후로 연기되었지만 우리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했습니다. 남미 지역의 전기차 확산과 AI6 칩이 적용될 테슬라 제품들의 테스트와 검증을 담당하게 될 예정이었으니까요. 대형 스크린에 머스크의 얼굴이 나타나자 모든 참석자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의 뒤로는 텍사스 오스틴의 테슬라 본사 회의실이 보였고 또 다른 화면 분할에는 한국 수원의 삼성전자 DS 부문 회의실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 2시가 넘은 시각이었는데도 삼성전자 임원들의 표정은 진지하고 열정으로 가득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삼성전자 미주 총괄 부사장이 보였습니다. 그는 실리콘밸리에서 삼성전자의 미국 반도체 사업을 총괄하며 이번 테슬라 계약의 핵심 협상을 이끌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DS 부문장과 주요 기술진들이 자리하고 있었죠. 머스크는 평소보다도 더욱 강렬한 어조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로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틀 전 발표한 삼성전자와의 22조 7천억 원 계약은 단순한 비즈니스 딜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과 흥분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삼성전자는 우리에게 단순한 공급업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꿈꾸는 완전 자율주행과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를 함께 설계하고 실현해 나갈 진정한 동반자입니다. 이어서 미주 총괄 부사장이 유창한 영어로 발언했습니다. 머스크 CEO님, 그리고 전 세계 테슬라 팀 여러분. 삼성전자가 지난 30년간 축적해온 모든 반도체 기술 노하우를 이 프로젝트에 쏟아부을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에서는 자신감과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특히 우리가 개발한 GAA 기반 이나노 공정 기술은 AI6 칩의 성능을 기존 대비 12% 향상시키고 전력 소모는 25%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DS 부문장도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테슬라와의 파트너십은 삼성전자에게도 새로운 전환점입니다. 우리는 한국 평택에서 시작될 시제품 생산부터 미국 텍사스 테일러 공장에서의 대량 양산까지 모든 과정에서 완벽한 품질을 보장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칩 제조가 아닙니다.
인류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작업입니다. 그 순간 저는 화면 속 한국 엔지니어들의 진지한 표정과 밤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빛나는 눈빛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같은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동질감이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협력,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목표를 위해 밤낮 없이 노력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머스크는 화면에서 약간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더욱 집중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AI6 칩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더 빠른 컴퓨터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가 매 순간 수백만 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인간보다 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하는 두뇌입니다. 그리고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이 인간과 자연스럽게 협업할 수 있게 하는 영혼입니다. 미주 총괄 부사장이 다시 발언했습니다. 머스크 CEO님 말씀이 정확합니다. 우리가 개발 중인 AI6 칩은 기존의 AI4, AI5 칩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Neural Network Processing 유닛을 독립적으로 설계해서 AI 추론 속도를 기하급수적으로 향상시킬 것입니다. 또한 실시간 이미지 처리 능력은 기존 대비 25% 이상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테슬라의 드류 바글리노 CTO도 화면에 등장했습니다. 삼성전자 팀과의 협력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그들의 혁신에 대한 열정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요구하는 스펙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솔루션을 제안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칩의 열 관리 시스템을 완전히 새로 설계해서 고성능 동작에서도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1시간 넘게 진행되면서 기술적 세부 사항들이 오갔습니다. 이나노 GAA 공정의 구체적인 수율 목표, 텍사스 테일러 공장의 월 생산 캐패시티, 그리고 2026년 상반기 양산 일정 등이 상세히 논의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고도의 기술적 대화를 들으면서 제가 정말로 인류 기술사의 중요한 순간을 목격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머스크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진정한 의미를 잊지 마세요. AI6 칩은 테슬라만의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속가능한 운송혁명의 핵심이자 인공지능이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미래를 만드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그 열쇠를 우리는 한국의 뛰어난 파트너들과 함께 만들어낼 것입니다. 10년 후 사람들은 오늘 이 순간을 AI 시대가 진정으로 시작된 날로 기억할 것입니다. 삼성전자 미주 총괄 부사장도 감동적인 마무리 발언을 했습니다. 테슬라 팀과 전 세계 동료 여러분, 삼성전자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단순히 반도체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기술이 도로를 더 안전하게 만들고 인류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동료들과 함께 사무소 밖으로 나왔습니다. 멕시코의 뜨거운 햇살이 얼굴을 비췄지만 마음속은 더욱 뜨거웠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걱정과 불안이 가득했던 동료들의 표정도 이제는 기대와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카를로스 멘데스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며칠 전까지 있던 회의적인 표정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미겔, 이제야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지 알겠어. 비록 멕시코 공장 건설은 연기되었지만 우리가 하는 일이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을 바꿀 거야. 그날 오후 저는 집에 돌아가 아들 디에고와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그에게 오늘 있었던 역사적인 회의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비록 복잡한 기술적 내용은 이해하기 어려웠겠지만 아빠가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느꼈을 것입니다. 아빠, 그럼 아빠가 만드는 칩이 들어간 자동차는 정말로 혼자서 운전을 하는 거야? 디에고가 반짝이는 눈으로 물었습니다. 그렇단다. 그리고 그보다 더 놀라운 건 로봇이 사람들을 도와서 더 편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거야.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단순한 반도체가 아니라 디에고와 같은 다음 세대가 살아갈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라는 것을. 22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숫자 뒤에 숨어있는 진정한 의미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오늘 화상회의에서 본 한국 엔지니어들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에도 열정적으로 참여했던 그들의 모습에서 이 프로젝트의 성공에 대한 확신을 느꼈습니다. 국적과 언어는 달랐지만
우리는 모두 같은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순간이 단순한 기업 간 계약을 넘어서 정말로 인류 기술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역사적 순간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중심에 제가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2025년 7월 30일 오후 6시 공식 발표가 모두 끝난 뒤 전 세계 언론들이 삼성전자와 테슬라의 역사적 협력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이틀 전 7월 28일 22조 7,647억 원 규모의 계약 발표 이후 언론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경향신문은 테슬라 23조 원 일감 따낸 삼성전자 만년적자 파운드리 부진 벗어날까라는 제목으로 심층 분석을 실었고, 알파경제는 삼성전자 미 테슬라와 22조 8천 파운드리 계약이라며 단독 보도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해외 언론들의 관심도 뜨거웠습니다. 투자 전문지 인베스팅닷컴은 테슬라 계약 수주 삼성전자 주식 등급 상향이라는 제목으로 맥쿼리가 삼성전자 주식 등급을 중립에서 아웃퍼폼으로 상향하고 목표가를 9만 5천 원으로 인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37%의 총 주주 수익률을 의미하는 놀라운 수치였습니다. 이 소식은 세계 각국의 금융시장과 산업계에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한국 증시에서는 삼성전자 주가가 7월 28일 6.8% 상승하며 11개월 만에 7만 원대를 회복했습니다. YTN은 개장 전 발표된 23조 원 규모 반도체 위탁 생산 계약 소식이 6만 전자로 주저앉았던 삼성전자 주가에 날개를 달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LS증권의 염승환 이사는 당장 실적 영향은 없지만 주가라는 건 미래를 선반영하기 때문에 삼성의 가장 큰 약점인 대형 고객사가 없었는데 이것을 확보했다는 건 주가 측면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반도체 업계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업계 1위인 대만 TSMC의 독주 체제에 균열이 생겼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의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이 8%에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TSMC의 67% 점유율에 도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이나노 공정에서는 삼성전자가 GAA 기술로 TSMC를 역전할 가능성까지 제기되었습니다. 저희 멕시코 지역 사무소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했던 직원들이 이제는 자부심과 기대감에 들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마다 우리가 역사를 만들고 있다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죠. 비록 멕시코 기가팩토리 건설은 미국 대선 이후로 연기되었지만 우리의 역할은 오히려 더 중요해졌습니다. 남미 지역의 테슬라 제품 테스트와 검증, 그리고 AI6 칩이 적용될 차세대 자율주행 시스템의 실증 실험을 담당하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심지어 현지 멕시코 언론들도 멕시코에서 검증되는 미래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저희 사무소를 취재하러 왔습니다. 카를로스 멘데스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비록 우리가 직접 칩을 만들지는 않지만 그 칩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한 일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퇴근길, 저는 아들 디에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6살인 아들은 아직 이 모든 일들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제 목소리에서 흥분과 자부심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조용히 말해주었습니다. 디에고야, 아빠가 오늘 아주 중요한 소식을 전해주고 싶구나. 우리가 만들고 있는 미래가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했어. 그리고 그 시작점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함께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해둬. 언젠가 네가 어른이 되면 오늘을 기억하게 될 거야. 기술에는 국경이 없고 꿈을 향한 열정도 마찬가지라는 걸 말이야. 아빠, 그럼 정말로 자동차가 혼자서 운전하는 시대가 오는 거야? 디에고가 신기한 듯 물었습니다. 그래. 그리고 그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야. 로봇이 집안일을 도와주고 병원에서 의사를 도와 수술도 하고 위험한 곳에서는 로봇이 대신 일하게 될 거란다. 그 모든 것들의 두뇌가 바로 우리가 한국 친구들과 함께 만들고 있는 AI6 칩이야.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멕시코의 넓은 평원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후면 저 하늘 건너편 한국 평택에서 AI6 칩의 첫 번째 시제품이 생산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2027년부터는 미국 텍사스 테일러 공장에서 본격적인 양산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 작은 칩 하나가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생각해보니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두 나라의 기술자들이 힘을 합쳐 인류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니 말이죠. 머스크가 SNS에 올린 글이 생각났습니다. 165억 달러는 단지 최소액이다. 실제 생산량은 몇 배 더 높을 것 같다. 이는 앞으로 계약 규모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서 뉴스를 보니 다양한 전문가들의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한 반도체 애널리스트는 이번 계약은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의 역사상 최대 규모로 2027년부터 2033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라며 주로 삼성전자의 텍사스 테일러 공장에서 2나노미터 공정을 통한 AI6 칩 생산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욱 의미 있는 것은 이 계약이 단순한 제조업체와 고객의 관계를 넘어선다는 점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테슬라의 요구에 맞춰 칩 아키텍처를 완전히 새로 설계하고 테슬라는 자신들의 자율주행과 로봇 기술 노하우를 공유하는 진정한 파트너십이었습니다. 이는 미래 기술 개발에서 국가 간, 기업 간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오랜만에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걱정과 불안, 갈등과 혼란이 모두 의미 있는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기술의 진보는 결코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그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헌신이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멕시코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별들 중 어느 하나 아래에서는 한국의 엔지니어들이 밤낮 없이 AI6 칩 개발에 매진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별 아래에서는 미국 텍사스의 건설 현장에서 공장이 완성되어 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멕시코에서는 제가 그 모든 꿈들이 현실이 되는 순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프로젝트에서 저는 작은 톱니바퀴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작은 톱니바퀴 하나하나가 모여서 인류의 미래를 바꾸는 거대한 기계를 움직이게 된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22조 7,647억 원이라는 숫자 뒤에 숨어있는 진정한 의미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더 안전한 도로, 더 편리한 생활,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전 인류의 꿈이었던 것입니다. 내일부터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역사를 만드는 작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역사의 한 페이지에 작지만 의미 있는 제 이름도 함께 새겨질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AI6 칩의 본격적인 양산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앞으로 수많은 기술적 도전과 시장의 시험대가 기다리고 있죠. 2나노 공정의 수율 개선, 대량 생산 체제 구축, 그리고 실제 자율주행 성능 검증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 7월 28일 삼성전자와 테슬라가 맺은 22조 7천억 원 규모의 이 역사적 계약은 완전 자율주행과 로봇 시대를 향한 새로운 역사의 첫 페이지가 될 것입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미국의 혁신이 만나 만들어낸 이 놀라운 협력은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 인류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기술의 경계를 허무는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길 원한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넘버원 코리아를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이런 의미 있는 스토리를 계속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